취락과 취락 사이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 가서 바로 이런 부족과 시족 사이에 또는 취락과 취락, 즉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쟁이 일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수한 청동기를 소유한 부족들이 주변에 있는 열세한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통합해서 보다 복잡한 사회 조직을 갖춘 정치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체를 다스리는 지배자를 우리는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군장을 영어로 말하면 이제 치프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군장이 죽으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고인돌이라든가 또는 돌널 무덤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시체와 함께 비파형 동검과 같은 부장품을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체로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경에 이르면 여러 군장들을 통합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중국 요녕성, 즉 오늘날의 요동 지역에서 출현하였습니다. 대체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그리고 농경 문화를 기초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조선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그리고 취락과 또는 시족과 부족 사이에 경쟁과 갈등,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군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군장을 통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고든 차일드, 앞에서 언급했던 고고학자죠. 고든 차일드는 도시혁명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식량의 생산, 그리고 굉장히 다양화된 농업체계, 그리고 대규모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경,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문명이 발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청동기의 보급이 비교적 늦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동과 중국 경우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요동과 한반도 지역,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는 고든 차일드가 얘기하는 도시혁명의 전형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청동기 시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동기 시대에 청동이 보급된 이후에 농업 생산이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부족과 시족 사이의 전쟁과 갈등,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국가가 출현했습니다. 비록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형적인 도시혁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출현하면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도시혁명은 아닐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역사적 진보가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배운 것을 선사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조선이 언제 어디서 건국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